흔히 당뇨병을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지속하는 바로 이 생활습관 때문에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탕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면 의식적으로 당 섭취를 피하면 관리가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셨다면 당 섭취 관리만 한다고 당뇨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당뇨의 경우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 치료약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관리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보다 더 위험한 당뇨병을 부르는 생활습관 8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오늘 나오는 생활습관을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속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KOL TV입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가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은데요. 바로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이 당뇨와 연관이 있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어렵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먹고 30분에서 1시간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주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당뇨염을 확 낮춰줍니다. 당뇨병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규칙한 식사 시간 때문인데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급격하게 높입니다. 당뇨병 관리에는 체중 조절도 필수인데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져 더욱 악화시키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녁을 많이 먹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아침과 점심에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간식이나 주전부리 꼭 챙겨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웬만하면 간식이나 후식은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먹는 과정에서 포만감을 느끼기가 쉽고 과식을 방지해서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세계적으로 장수 연구에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 100세 이상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 만나고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위쪽을 클릭해서 꼭 시청해주세요. 우리나라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바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스트레스 역시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는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혈류 속에 포도당과 지방을 대량 방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당 수치를 크게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나?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운동이나 명상, 사우나 같은 행동도 일상의 긴장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취미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벼운 취미생활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잠이 쏟아졌는데 나이가 드니 잠들기 어렵다거나 잠에 자주 깬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반적으로는 성인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급적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을 피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낮에 할 일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낮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낮에는 되도록 잠을 줄이거나 짧게 조절하는 것이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의 또 다른 원인 바로 술입니다. 술은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당 조절에 치명적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술을 한 잔에서 두 잔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 술을 마시는 것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 혈당 검사를 반드시 하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실제로 장기간 음주를 해온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술과 함께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담배인데요. 고대 안암병원의 김경진 교수님도 지적하셨듯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지어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조차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속 니코틴 농도가 높아지는데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나오는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 합병증인데 흡연은 합병증에도 치명적입니다. 당뇨가 두렵다면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밥을 많이 드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치솟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밥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량을 줄이면 당연히 허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잡채처럼 당면이 포함된 음식을 만들 때는 밥량을 줄이고 당면 대신 버섯이나 채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당뇨 환자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것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고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식단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건강검진도 잘 안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국가건강검진은 공복혈당을 측정해 당뇨병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검진을 권고합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오늘은 당뇨인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8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이전 상태로 몸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식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혈당 수치를 꾸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만 상태를 개선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당뇨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나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소중한 지인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서 건강한 삶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케어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